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피동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문, 어떤 동작을 당한다는 뜻이죠. 네, 피동문 좀 많이 어렵고 외워야 될 것도 많아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피동의 뜻은요. 주어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자, 예를 들면요. 피동문에서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요런 문장.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도둑은 경찰에게 그 잡는다라는 행위를 당한 거죠. 도둑이 경찰을 잡은 게 아니라 경찰에게 잡는 걸 당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반대인 능동문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가 될 거예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위 문장에서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장에서 차이점. 바로 능동문에서는 경찰에 더 초점이 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문법에서 주어에 좀 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능동문은 경찰이 핵심인 거야.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경찰이 뭔가 뛰어난 행위를 해서 도둑을 자기의 어떤 능력과 기지로 도둑을 확 잡아버린 겁니다. 이런 거에선 능동문에서 더 잘 드러나죠. 하지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여기에 더 초점이 가기 때문에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좀 더 초점이 가게 되고요. 도둑이 뭔가 실수로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혀서 잡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연히 어떤 사건으로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 이렇게 뭔가 경찰의 능동성보다는 도둑이 어쩌다 보니 경찰에게 잡혔다는 그런 뜻이 좀 더 강하죠. 능동문에서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그 경찰의 적극적인 행동이 잘 드러나서 이렇게 주어의 적극적인 행동의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성이 좀 더 능동문에서 잘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로 어머니의 아끼는 그릇을 깼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엄마 내가 그릇을 깨먹었어요. 내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엄마 그릇이 깨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저 그릇이 깨졌어요 하는 게 좀 더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그릇을 내가 깼다 이렇게 주어의 능동적인 동작성이 드러나게 하면 마치 꼭 일부러 깬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냥 수동태로 아니 영어에서 수동태고 국어에선 피동문이죠. 네, 피동문으로 깨졌어요. 그릇이 깨졌어요 하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담담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동작성을 약화시킬 땐 피동문을 써야겠죠. 하지만 주어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에는 그때는 능동문을 쓰면 됩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여기 능동문과 피동문에서 잘 봐줘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경찰이라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는 뭐가 돼요? 경찰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네, 기억하고요. 또 능동문의 목적어는 뭐가 된다?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네, 도둑을이라는 목적어가 도둑이라는 주어가 됐죠. 그리고 잡았다와 같은 이런 평범한 동사가 어떻게 돼요? 기본 동사가 잡히다라고 피동전미사 히가 붙은 파생어가 되어 있죠. 피동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피동전미사 한번 같이 볼게요. 피동전미사 이히리기에 의해서 피동문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이히리기에 의해서 피동사를 만든다. 우리 피동전미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접사가 바로 어근의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그런 혼자 쓰이지 못하는 비독립적인 말이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서는 못 써요. 하지만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말이 접사인데 이렇게 피동의 뜻을 더해주는 접사를 피동접사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피동접사는 어근의 뒤에 오기 때문에 꼬리 밑자를 넣어서 피동접미사라고 합니다. 피동접미사. 자, 이때 이 피동사는요. 무슨 피동이라고 하냐면요. 파생적 피동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파생어가 뭐냐면 어근과 접사가 만난 걸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피동접미사 이히리기를 이용한 피동사는 우리가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 또 여기 적어볼게요. 다른 말로 짧은 피동이라고 해요. 잡다에서 잡히다, 먹다에서 먹히다. 어때요? 너무 딱 한 글자만 추가됐죠. 그러니까 짧게 만들어진 피동문이라 짧은 피동, 그리고 어근과 접사가 만났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이라고 한다. 아이고 이거 잘못 적었어. 죄송합니다. 어근과 접사가 만났을 때 파생어라고 하죠. 파생어. 파생어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피동접미사 외에 사동접미사도 좀 한번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피동접미사가 이히리기라면 사동접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한번 예문도 여기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동접미사부터 볼게요. 피동접미사에는 이히리기가 있습니다. 각각 한번 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단어의 동사에 이히리기가 붙어서 어떤 피동의 뜻을 더해진 당하는 뜻으로 바뀐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나에게는 푸른 하늘이 보였다. 보이다. 하늘이 나에게 보는 걸 당한 거죠. 하늘이 보였다. 네, 보이다. 그리고 책상에 컵이 놓이다. 컵은 놓는 걸 당했죠? 그러니까 놓이다. 그리고 구두가 닦이다. 네, 구두 닦는 거 당했잖아요. 구두가 닦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있죠? 아, 나 또 낚였어. 네, 낚이다. 네, 강태공에 의해서 고기가 낚였죠. 그 다음 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먹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잡는 걸 당하는 것, 잡히다. 사진 찍는 거 당하는 거 요새 도찰로 많이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자, 사진 찍는 걸 당하는 거 찍히다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놈들은 어때야 돼요? 사회에 밟혀야겠죠. 아니, 좀 무서운 말인가요? 네, 밟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리로 한번 알아봅시다. 씻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디귿이 리을로 변화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실리다 같은 단어도 있죠. 차에 물건이 실리다 할 때 싣는 걸 당한 거죠. 물건은 싣는 걸 당한 거죠. 그리고 쓰레기가 빗자루에 매일 여러분의 빗자루에 쓸리고 있죠. 교실에 있는 쓰레기들 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뚫리다. 귀에 여러분이 피어싱을 하면 귀가 뚫리겠죠. 귀가 뚫리다. 그 다음 귀를 볼게요. 여러분은 뚫는 사람이면 귀는 뚫는 걸 당하니까 귀는 뚫리겠죠. 귀를 보면은 돈을 뜯겼어요. 일진에게. 자, 뜯는 걸 당한 거죠. 뜯기다. 엄마가 아이를 안으면 아기는 안는 걸 당하겠죠. 안기다. 그리고 컵에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은 물은 담는 걸 당한 거죠. 물이 컵에 담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동접미사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사동접미사 역시 어근의 끝에 붙어서 사동의 뜻을 살짝 더해주는 그런 접사를 사동접미사라고 합니다. 자, 사동접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 7가지가 있어요. 피동이 4개 있었죠? 사동은 7개 있습니다. 이히, 리기, 우구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는데 여기서 이히리기는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피동전미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이힐 이기가 붙었을 때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하는 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하나씩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시키는 거예요. 사동은 시키는 겁니다.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사동, 동작을 시키는 것. 자, 엄마가 밥을 아이에게 먹게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 어떻게 해요? 먹이는 거죠. 먹는 걸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자, 등불이 더 밝아지도록 시켰어요. 자, 밝히다. 등불을 밝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맷돌을 뭐 돌리다. 물에 불어나게 만들다. 물에 솜을 불리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다. 그 다음에 웃기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깨우다. 끼우다. 이런 단어도 있겠죠. 그리고 구를 보면요. 뭐 돋구다. 이런 단어가 있을 거고. 추를 보면 낮추다. 이런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실 깨우다나 돋구다, 낮추다 이런 우구추가 들어간 거는 우리가 우구추는 사동전미사니까 사동이라고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이히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피동전미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피동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피동전미사랑 사동전미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또 적어볼게요.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어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가영이가 벌에게 그다음 부사어가 나오는 거죠. 모모가 모모에게 또는 모모에 의해 모모에게 모모에 의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 피동사가 나와야 돼요. 쏘였다. 가영이가 벌에게 쏘였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전염병에 휩쓸렸다. 이렇게 쓰여야 되죠. 하지만 사동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동문에서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동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목적어는 을을이죠. 을을. 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를 웃기다. 영희가 불을 밝히다. 엄마가 아기를 먹이다. 엄마가 아기를 재우다. 이런 단어들 을을이 붙습니다. 사동문이죠. 그래서 을을이 있으면 사동문, 에게 애가 있으면 에게 애, 모모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비동문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앞에 을을이 오느냐를 보세요. 앞에 을을이 오느냐. 그럼 문제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동사와 피동사가 둘 다 이히리기가 쓰이기 때문에 이 전미사가 똑같아 문맥에 따라 어떨 땐 피동사로도 사동사로도 해석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능격동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종이 울리다 같은 경우에는 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울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종이 쳐져서 울리겠죠. 울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피동의 의미인데요. 종이 울리다면 피동의 의미인데 선생님께서 종을 울리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때는 사동이 되죠. 낙엽이 바람에 의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날리다는 뭐예요? 피동이죠. 바람이 낙엽을 날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은 나는 걸 당한 거죠. 피동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연을 역시 목적어 나왔어요. 목적어 나왔으니까 날리다 사동이 필요합니다. 네, 목적어 나왔으니까 사동이 되겠죠. 날리다는 연은 날게 만들었어요. 날게 시킨 거죠. 연이 날도록 시킨 거니까 이건 사동이에요. 그다음에 알람이 그쳤다 했을 때는 알람이 그침을 당한 거지만 철수가 알람을 그쳤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동의 표현이 되고요. 차가 멈추다 하면은 멈춤을 당한 거고 철수가 차를 멈추다라고 하면은 역시 철수가 차를 멈추도록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에도 질문이 한번 그때 나왔었지만 이 단어들은 그치다의 치, 뭐 멈추다의 추 이런 치나 추는 이히리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능격동사로 보냐면요. 그치다, 멈추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원적으로는 그따 라는 그따는 끝났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옛날식 단어에다가 히가 붙어서 그치다가 된 거고요. 그리고 멈추다도 멎다라는 원래 단어에 히가 붙어서 멈추다가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고 멈다에 멋치다가 멋추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피동사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원적으로는 피동사이고요. 하지만 현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냥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란 단어 없잖아요. 멈다란 단어 없잖아요. 그다 없고 멈다란 단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나 추를 여기서 피동 접사 뭐 전미사 이렇게 보지 않고 지금 국어사전에는 그냥 그치다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히다란 단어를 찾잖아요. 사전에서. 그러면 이거는 먹다의 피동형이라고 나와요. 먹다의 피동사 이렇게 나오지만 멈추다를 찾았을 때는 멈추다 그 자체의 뜻만 있지 멎다에 뭐 우가 붙은 거다 히가 붙은 거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멈추다나 그치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미 안에 이 단어의 의미 안에 그런 피동과 사동의 뜻이 그냥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전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시험이 나오진 않을 예정이에요.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세요. 어떤 단어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어떨 때는 피동사로 해석되고 어떨 땐 사동사로 해석되는 걸 능격동사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땡땡땡을 상정하기 어려운 표현들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한번 맞춰봅시다.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 그리고 이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 책을 읽는데 30분이 걸렸다. 공통점은요. 바로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피동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능동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 누가 날씨를 풀었을까요? 하나님이 날씨를 풀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날씨를 풀었을까? 하늘이? 네, 날씨를 푼 존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능동문 만들기 어렵죠. 그리고 이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요. 뭐 세월이 글씨를 잘 지우지 않는다. 글씨를 잘 지우지 않은 주체가 누군데요? 글씨를 잘 지운 주체? 누구? 세월?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누구? 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뭐 하늘? 주어를 지금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 책을 읽는 데에는 시간이 30분이 걸렸다. 30분을 걸게 만든 것. 30분이 걸리도록 만든 주어는 또 누군데요? 이것도 역시 하기가 상정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뭔가 자연적인 행위들, 뭐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세월이 만들어낸 그런 자연적인 행위들은 인간이 한 행동이 아닐 때, 인간이 한 행동이 아니었을 때 그때의 피동 표현은 능동문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 말 자연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not 인위적인 행동들은 우리가 능동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로 예전에 나온 적 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다음 피동 표현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또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피동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하나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능동문과 피동문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은근히 수능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능동문과 피동문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숫자를 가지고 그 뜻이 동일하지 않다고 많이 보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모든 아이가 사과 한 개를 먹었다 라고 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요. 각각 사과 하나씩 먹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7명이 사과 먹었다고 하면 7개를 먹은 거죠.
또는 모든 아이가 다 합쳐서 사과 한 개를 먹은 겁니다. 사과 한 개를 여러 개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하나씩 이제 뭐 집어 먹은 거죠. 이렇게 합쳐서 다 같이 한 개를 나눠 먹었다. 한 개를 나눠 먹음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둘 다 가능해요. 자, 그에 비해서 사과 한 개가 모든 아이에게 먹혔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딱 한 가지 뜻밖에 없죠. 한 개를 나눠 먹었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사과 한 개가 모든 아이에게 먹혔다 이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한 개를 나눠 먹었다 라는 뜻밖에 없죠. 자, 그 뒤에도 똑같아요. 사냥꾼 2명이 토끼 2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 2명이 각각 2마리씩, 그러니까 총 몇 마리예요? 2 곱하기 2 해서 4마리를 잡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냥꾼 2명이 합쳐서 2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1마리, 3마리, 3마리, 1마리 다 가능하죠. 빵마리 4마리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냥꾼 2명이서 토끼 2마리를 합쳐서 2마리를 잡았다. 아이고 미안해요. 2마리니까 1마리, 3마리가 아니라 1마리, 1마리겠죠. 뭐 1마리, 1마리, 0마리, 1마리 이런 식으로 합쳐서 2마리를 잡았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토끼 2마리가 사냥꾼 2명에게 잡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합쳐서 2마리라는 뜻만 되죠. 네, 사냥꾼 2명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능동문에서는 뜻이 2개지만 피동문에서의 숫자가 들어간 피동문은 1개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학생이 참새 4마리 잡았다 그러면 2 곱하기 4 해서 8마리를 잡았거나 또는 합쳐서 4마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참새 4마리가 두 학생이 잡혔다 하면은 4마리를 이제 두 학생이 합쳐서 4마리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1 플러스 3, 3 플러스 1, 2 플러스 2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짧은 피동문 했으면 이제 긴 피동문도 있어야겠죠.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은 우리가 문장처럼 길게 만든 피동문이라고 해서 통사, 이 통사가 문장이란 뜻이에요. 문장처럼 길게 만든 피동문이다. 그래서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통사적 피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도 함께 적어봅시다. 통사적 피동은 긴 피동문이라고 해요. 자, 통사적 피동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어지다입니다. 어지다는 연결어미 어와 보조동사 지다가 만들어져서 연결어미 어와 보조동사 지다가 만나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자, 이렇게 어지다를 만들게 되면은 뜻이 또 피동사에 의한 것과는 피동 전미사에 의한 피동사와는 좀 다른 뜻이 미묘하게 있어요. 자, 살펴보면요.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보다 무엇이 더 잘 드러나냐면요. 의도성이 더 잘 드러나요.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굴뚝이 저절로 막혔다라는 말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굴뚝이 저절로 사람의 손이 없이 저절로 막히는 것. 이거는 피동사죠. 피동사. 피동 전미사에 의한 동사를 피동사라 그래요. 하지만 막아지다라고 이렇게 통사적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저절로 막아지다라는 게 이상합니다. 굴뚝이 저절로 막아지다?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이렇게 여기 별표 있죠. 이 별표가 문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별표는 결국 문법적 오류란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그걸 비문이라 그래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 그걸 비문이라고 하는데 비문을 뜻합니다. 별표는 문법적 오류가 있는 비문을 뜻합니다. 굴뚝이 저절로 막아졌다는 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막혔다. 역시 이것도 어색해요. 고의적으로라고 사람이 개입한 뜻이 들어가려면 고의적으로 막아졌다라고 아지다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길이 나뉘었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나뉜 느낌이지만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눈 느낌이에요. 문이 닫혔다 하면 바람에 의해 뭔가 자연적으로 저절로 닫힌 느낌인데
문이 닫아졌다라고 하면 중간에 뭐 영희에 의해서, 철수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에 의해 의도적이라는 뜻이 좀 생략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 다음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보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은요. 상태의 변화가 더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길이 갑자기 넓어지다, 동쪽 하늘이 환해지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뭐 점점 넓어지고 원래 어두워다 점점 환해지는 그런 상태의 변화가 좀 더 잘 나타나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지다라는 통사적 피동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외의 피동 표현을 보면요. 자, 여기 이걸 어휘적 피동이라고 이제 되다, 받다, 당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되다, 받다, 당하다 다 각각 개별적인 단어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별개의 어휘라서 어휘적 피동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받다나 당하다 같은 경우에 빼박 어휘적 피동이에요. 그런데 이 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되다를 어휘적 피동으로 보는 거는 이제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생들, 선생님 시험 준비하는 국어 시험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보는 우리말 문법론이라는 그런 바이블 같은 임용서적의 바이블 같은 문법론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것을 어휘적 피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자, 이 되다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건 학교 문법의 견해예요. 학교 문법에서는 이 되다가 체연 플러스 되다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체연과 되다가 만난 거 어떤 게 있냐면 변화되다. 1학년 6반에 민우 군이 만들어준 예문이죠. 변화되다. 그 다음에 관련되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이 되가 접미사라고 보는 겁니다. 이 되를 접미사로 봐요. 접사로 봅니다. 접사. 변화라는 어근에 붙는 접사, 관련이라는 어근에 뒤에 붙는 접사. 이렇게 접사 이제 접미사이죠. 네, 끝에 붙으니까 접미사로 봐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먹히다, 잡히다처럼 파생적 피동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문법의 견해예요. 학교 문법의 견해라고도 적어볼게요. 학교 문법이라는 건 여러분 교과서의 일반적인 교과서 교육과정에서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모모하게 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모하게 연결어미에 또 이제 되다라고 또 이제 그 나왔으니까 이건 지다처럼 연결어미와 보조동사가 만난 것처럼 이것은 약간 문장의 구성에 의한 피동이다. 그래서 얘는 통사적 피동으로도 보는 거예요. 네, 통사적 피동의 예로는 떨어지게 되다. 시험에 떨어지게 되다.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이런 건 통사적 구성이라고 보는 거죠. 통사적 피동이라고. 네. 그런데 또 우리 그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되다, 체험 플러스 되다, 그다음에 뭐하게 되다. 이거 전부 다 그냥 통사적 피동에다가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똑같은 그 출판사 미래애니면서 또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체험 플러스 되다는 파생적, 뭐하게 되다는 통사적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참 이게 만든 사람도 헷갈렸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만든 그 프린트 보면은 아마 이 체험 플러스 되다랑 뭐뭐하게 되다를 둘 다 통사적 피동에 넣어 버렸을 거예요. 교사용 교과서를 보고 만든 거라서요. 그런데 이처럼 되다가 학교 문법의 견해가 또 다르고 우리말 문법의 견해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되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이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한 것들, 먹히다, 밟히다, 뭐 이런
그 피동 전미사에 의한 파생적 피동과 그리고 어지다, 아지다와 같은 통사적 피동, 네, 요 두 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알겠죠? 받다, 당하다 뭐 이런 단어들은 어휘적 피동이에요. 근데 또 학교 문법에서는 이 어휘적 피동은 피동문의 문법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피동문에서는 요게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중복 피동으로 인한 잘못된 표현. 네. 시험 문제로 엄청 자주 나와요. 모의고사, 수능, 내신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중복 피동은요, 그러니까 피동 전미사가 나오고 거기에 어지다, 아지다가 또 합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되다, 받다, 당하다 같은 어휘적 피동이 함께 그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동이 2번 이상 들어가서 그 중에 그 나머지를 빼고 한 개만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옳은 표현을 고쳐볼게요. 나에게 그 일은 분명 그의 잘못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 보여진다 같은 경우에는 보다라는 어간에 이, 네, 피동 전미사죠. 피동 전미사 이에 그다음에 어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가 만난 거죠. 여기서 이 니은은 또 뭐예요?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온다고 멘붕 오면 안 돼요. 근데 다 설명한 거잖아요.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는 현재의 시간 뜻을 지니게 만드는 그런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다. 그렇게 얘기해 줬었죠. 자,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은요. 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피동의 뜻을 갖고 있는 이와 그 다음에 어지다라고 하는 뭐예요? 어지다라고 하는 그 피동의 뜻을 갖고 있는 통사적 피동의 연결 어미와 보조동사가 함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중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에 한 개를 없애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보인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보아진다라는 표현은 약간 어색해서 잘 쓰이지 않으니까 보인다라고 바꿔줍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나는 그에게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잊혀진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플러스 히 플러스 어지다 플러스 니은이 만났는데 이때 니은은 선어말 어미 니은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형 어미예요. 나중에 시제 배울 때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있다, 잊히다 같은 동사 뒤에 니은이 나오면 그건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예요. 어제 먹은 밥처럼 니은이 붙으면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죠. 잊혀진 사람. 자, 여기서 히랑 어지가 2개가 나왔으니까 자, 히랑 어지가 2개가 나왔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삭제시켜줘야 됩니다. 어지를 삭제시켜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잊힌이 되겠죠. 만약에 히를 삭제하게 되면 잊어진이 될 텐데 잊어진이란 단어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잊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잊힌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 찢겨진 사진에도 보면요. 찢다 플러스 기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니은이 만났는데 이 2개 중에서 한 개를 지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찢긴 사진이 되겠죠. 찢긴. 그런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어지를 지을 수도 있지만 뭘 지을 수도 있어요? 기를 지을 수도 있어요. 찢어진.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찢어진도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는 2개 다 가능해요. 찢긴, 찢어진 이렇게 바꾸는 게 2개 다 가능합니다. 찢긴, 찢어진 둘 다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사건이 정부에 의해 축소되어졌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다라는 단어에다가 어지 플러스 엿 플러스 어시죠. 엿이 아니라 어지 플러스 플러스 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과 그리고 되다 어지 다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피동의 뜻을 갖고 있는 되다와 어지가 두 개 다 만났으니까 둘 중 하나를 지워줘야겠죠. 여기서는 어지를 지우는 게 더 어울리기 때문에 축소되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축소되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또 서술형으로 나왔었거든요. 서술형 그 문법 수행평가로 나왔어요. 이제 잘못된 표현을 고쳐라. 그런데 이렇게 쓴 애들 부분 점수 받았습니다. 뭐라고 쓴 애들 부분 점수 받았냐면요. 축소되었다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애도 있어요. 축소되다. 축소된다. 시제를 왜 자기 맘대로 바꿉니까? 여기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 어시 들어갔으면 똑같이 엇을 넣어서 축소되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축소되다, 축소된다 자기 맘대로 현재 시제 뭐 그리고 기본형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부분 점수 받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꼭 시제까지 일치시켜주는 그런 서술형 답을 쓰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는 경찰에게 체포당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체포당하게 되었다 같은 경우에는 당하다라는 어휘적 피동과 되었다라는 또 어휘적 피동이 함께 합쳐졌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체포되었다. 둘 중 하나만 써주면 되죠. 체포되었다가 돼도 되고 체포당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피동문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피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다 익히고 절대로 틀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